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여기 실리콘밸리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도착을 했고요. 한 4, 5일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우리 회사도 방문해보고 여러 가지 몰도 다녀보고 다양한 여기 현지 주민분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것이 이번 주부터 우리 미국 실적 2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금요일 날 JP 모건을 필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것이 과연 미국의 경기는 어떤가. 그래서 이제 제가 현지에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전망,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투자에 중요한 것은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투자도 아는 제품,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느낀 점, 이제 관찰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observa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1년 전보다 휘발유 값이 많이 하락을 했다. 미국인들은 평균 집에 한 가구에 자동차가 한 2대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제가 작년 여름에 왔을 때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휘발유 값이 보통이 $6 30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주유를 하면서 직접 찍었는데 $4 99, 그러니까 한 20%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휘발유 값이 급격하게 오르면 개인들이 위축이 돼서 소비가 타격을 입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가게들이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 기름이 많이 올라갔죠. 공급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가게에 좀 여유가 있다, 숨통을 트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실제 미국 전역의 휘발유 가격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 현재는 $3 60, 그 다음에 이제 1년 전에 이제 기름값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5가 넘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을 놓고 봐도 휘발유 값이 한 30% 가까이 하락을 해서 여러 가지 인플레도 잡아주면서 가게들이 좀 심리적으로, 왜냐면 경제라는 것은 심리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좀 여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의 금융시장 경제에서 가장 화두가 물가죠.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꺾이는 에너지 가격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격은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나머지 특히 서비스 요금이 스티키하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상점이나 유통업체, 식당을 다니면서 1년, 2년 전에 미국을 왔을 때는 가게 문마다 구인 광고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We are hiring. 그것이 붙어 있었는데, 제가 잭 인 더 버거라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한국에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버거, 햄버거를 파는 데인데, 제가 느낀 게 이제 식당의 시급, 그러니까 이제 1시간당 급여가 24,000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8가 넘는 가격에서 시작하니까 인건비는 많이 올랐는데 한 3, 4년 전보다 한 20, 30%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 2년 전보다 확연하게 식당이나 이런 리테일 매장, 슈퍼마켓에 붙여 있는 구인 광고 수는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이 되게 아주 타이트하다가 지금은 회사들이 경기도 조금 둔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인하는 것도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는, 그래서 노동시장의 과열이 조금씩 식어가는 그런 사인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통계에 아직 나타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점을 직접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6월 초에 3%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여전히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많이 논하는데, 실제 뭐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한 50% 이상 보고 있지만, 골드만삭스가 이코노미스트 팀이 그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잘 맞춰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35% 확률, 경기 침체 확률을 예측을 했었는데 6월 초에 그 가능성 확률을 25%로 낮췄다. 상당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은행들이 되게 불안했는데, 리저널 뱅크들이 금융 시스템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안정을 보인다. 그래서 다시 여신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가게들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순항을 한다. 그래서 1분기 GDP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2분기 GDP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많은 월가의 주식 전문가들이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비관론이 긍정론으로 선회했고, 최소한 중립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먼삭스의 주식 전략가인 데이비드 커스틴도 연말 S&P 기준 목표 주가를 4,000에서 4,500으로 올렸고, 지금 한 4,400쯤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저랑 이제 동료였는데, 이 사람도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그래서 주식 전문가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약간 떠밀려 그러는 면도 있지만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채권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관론자가 많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이제 제가 다음 두 기관의 그 헤드 의견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실제 불가능하다. 특히 2%까지 잡는 건 불가능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긴축을 하다 보면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과거 한 30년 동안 그 국제금융시장을 봐와오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주식 전문가보다는 채권 전문가가 잘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일단 어느 하우스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의 의견,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현지에서 보니까 한 4, 5일 동안 느낀 게, 제가 한국에서 판단했던 거와 거의 유사하게 미국 경제는 상당히 건실하고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고, 잠깐 들어가도 아주 짧게 끝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관론자의 먼저 대표적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채권 펀드를 운영하는 PIMCO라고 있어요. PIMCO. 여기에 이제 CIO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우리는 중앙은행들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인상을 효과적으로 잘해서 경기를 잘 관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과거에 보면 세계의 그 중앙은행들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경험에 의해서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수석 투자 전략가가 웨이 리라는 이제 중국계 케임브리지를 나온 여성인데, 이분이 상당히 잘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주식 시장의 비중을 조금, 많이는 아니고 약간 줄이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재난지원금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실제 종업원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들한테 처음에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엔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이 개인들 소비에 많이 도움이 됐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것이 완전히 끊기면 소비가 좀 위축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1950년 이후 미국의 장기적인 개인 소비의 트렌드인데, 미국은 소비의 나라라고 하죠. 경제의 한 70%, GDP의 70%가 개인 소비로 이루어지고, 그 패턴을 보면 이게 개인 소비의 명목 금액인데, 우리가 큰 경제 위기, 2008년 금융위기, 3년 전에 코로나 상황, 이런
큰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는 소비는 웬만하면 꺾이지 않는다. 특히 개인들의 그 레버리지가 지금 크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을 사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개인들은 빚을 내서 미국에서는 주택 구매를 안 했어요. 한국하고 상당히 많이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가 약간 둔화는 되지만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 한국보다는 미국의 가계들이 그 전체 총 자산에서 그 집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한국은 한 70, 80% 됩니다. 개인 재산이 5억 정도 되면 그거에 한 4억 가까이가 그 집인데 미국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개인 재산 목록 1호가 이제 집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것을 그 구매할 때 이제 조달하는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1년 전, 1년 반 전, 그러니까 뭐 작년 2022년 초만 해도 한 3% 정도의 30년짜리 고정금리를 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7%에 육박한다. 여기 7월 6일 기준으로 6.8%인데 가령 50만 달러를 집을 구매하는데 빌리면 한 6억 5천만 원을 빌리면 월 상환 부담금이 한 4천 달러, 한 550만 원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자만 내는 게 없이 원금을 같이 균등 분할 상환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실제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3%대의 고정금리로 대부분 빌려서 한 90% 이상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가 올랐지만 타격을 입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저금리에 빌려서 그 집에 살고 있는 동안은 그 월 그 상환 부담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죠. 제가 미국 그 개인 소비를 어느 정도 낙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주택 시장의 안정, 특히 금년 들어서는 연초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전 세계 도시를 다니면 집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사는 방식, 문화, 경제 동향을 알 수 있는데 오픈하우스라고 이제 주말에 집들을 좀 보러 다녔는데 실제 작년 여름부터 집값이 한 10% 좀 넘게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그 하락폭을 거의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 매년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가 작년 여름부터 꺾였다가 올해 들어서 이게 오렌지 선이 하락폭을 거의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 주택 매매 가격의 중위값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사야 되는 실수요자는 꾸준하고 미국은 인구가 늘고 해외에서 인구 유입도 많이 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의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집을 팔기 싫어하죠. 내가 3%에 빌렸는데 지금 새 집을 사면 7%에 빌려야 되니까. 그래서 매물이 팔자는 사람이 극히 적고 그래서 주택 그 팔자 하는 그 재고 물량이 적고 이러한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가격이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완만히 회복이 돼서 우리가 부의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그 실제 본인들이 들고 있는 집값이 오르거나 주식 가격이 오르면 그 feel good factor,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됐다는 그런 느낌으로 소비가 유지가 되고 소비가 그 자극이 되는데 이제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주택 시장의 안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지금 우리 금융시장에서 토론을 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서 한 10%에 육박하던 그런 헤드라인 물가가 지금 이제 한 4%대로 내려왔는데 근원 물가, core inflation이 안 잡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내년 한 중순까지 앞으로 1년 동안 그 근원 물가는 내려갈 걸로 계속 봐요. 일단 우리가 그 렌트 값이 이제 좀 안정화를 보이면서 거주 인플레이션, 쉘터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고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골드만삭스의 추정치를 봐도 상당히 근원 물가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계속 내려갈 거라고 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 광고가 줄었듯이 노동시장이 과열됐던 게 핫했던 게 좀 식어가고 중고차 가격이 다시 그 인하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근원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아주지만 연준이 실제 목표하는 2%대까지 진짜 내려갈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럴지는 진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준이 내년 언제쯤 되면 뭐 중순 이후나 현실과 좀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2%보다는 한 2에서 3%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얘기를 잠깐 하면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독보적으로 금년에 랠리를 했고 한국 시장도 뭐 반도체가 많고 IT가 많아서 우리도 랠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데는 코로나 이후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초에 주가가 10% 이상 올랐다가 그 이후로 20% 이상 하락을 해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파란 선이 중국 주가인데 실제 연초 대비 한 5% 이상 하락을 했고 미국은 S&P 기준으로 한 15% 상승을 했고 그 연초 대비 나스닥은 30% 이상 상승을 해서 40년 만에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고의 주가를 보였는데 지금 미국 주가 밸류에이션이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음 영상은 주가 밸류에이션 얘기를 2분기 실적과 좀 같이 엮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의 밸류에이션이 저금리 상황에서 퍼가 한 20, 30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밸류에이션이 거기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블 국면인데 지금 퍼가 S&P 기준으로 19배까지 왔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된다. 이제 그 이유는 금년 들어서 그 주가는 15% 이상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퍼의 분자에 들어가는 주가는 올라갔고 반면에 분모인 주당 순이익은 금년에 이익은 정체 내년에 뭐 한 10% 상승이 기대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익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지금 뚜렷하게 좋아진 아직은 않으니까 물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서 18배 정도 되는 퍼는 조금 시장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하는 우리 대부분의 그 구독자분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트레이딩을 좀 하는 분들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 이제 국면으로 일단 진입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마운틴 뷰 캘리포니아에서 일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